안녕하십니까, 박인장입니다. 이번 56강은 기업 인수합병 M&A 등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업평가, 기업가치평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핵심적 요인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시대죠. 또 창업이 돼야 되고, 또 창업이 잘 되려면 이 기업 인수합병 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두 가지 양대 산맥이죠. 창업 스타트업 시장이 잘 되면서 어느 정도 굴러가면 중견 내지 대기업이 이걸 인수해주고, 또 다시 창업자들은 새로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새로 창업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 한국은 기술 탈취, 그러니까 이 소규모 기업들이 제안서 낸 거를 쭉 받아가지고 막 프리젠트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대기업이 빨리 연구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 탈취, 베끼기 시대가 되면 창업 세계나 이런 인수합병 시기에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아예 소멸돼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아서 더욱더 기술 발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제가 2017년도 안세시행전월에 쭉 발표했던 얘기고, 기업 혁혁명 조사적 책 257페이지에 이렇게 절차가 잘 써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역시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인수합병과 M&A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어디 물건을 살 때도 얼마인지 잘 돼야지, 이게 믿을 수 없는 가격이다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게 적정히 내가 줄 값이다, 서로 합리적이어야 이 거래가 일어나지, 불합리하거나 독박이 주거나 또 너무나 깎아내리거나 해서 서로 간에 불만족이 되면 한쪽만 이익 보는 거래는 오래 갈 수가 없죠. 양쪽 다가 이익과 만족이 돼야 그 거래가 오래 가고, 또 그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창업과 그 다음에 기업 인수합병 같은 이런 거래가 서로 선순환을 일으킨다. 굿사이클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이런 것이 적정히 평가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M&A 할 때는 최대 쟁점이 내가 왜 하지? 내가 왜 인수를 해야 되지? 따져봐야 돼요. 어떤 대상을,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합병도 있고, 지분 인수도 있고, 또 분할 합병도 있고, 구조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더 중요한 게 얼마나 할까? 승자의 저주란 말이 있어요. 보통 인수합병 할 때 이제 많은 입찰 경쟁자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제 내는데, 자기가 1등이 되기 위해서 1등이 돼야 당첨이 되니까 너무 센 값을 써낸 거예요. 근데 그 센 값이 바로 이제 자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또 센 값만큼의 그 수익이 잘 나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1등의 승자가 결국 침몰하는 경우가 그동안 또 기업의 인수합병 역사에서도 많이 보았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잘 적정히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가격 평가하는 방법에는 이익정법,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를 할인해서 DCF로 하는 것, 아니면 배당이 할인법 등이 있고, 시장접근법, 순이익이나 장부가나 매출의 업종이 동일 업종에서 비슷한 유사규모의 상장사 등이나 타사의 거래 내용을 비교해 본다. 그런 게 있고, 원가점검법 같이 자산부채 개별 자산을 평가해가지고 이걸 합해서 원가로 계산하는 것. 이런 거, 이 세 가지 방법이 아주 대별되고, 이게 세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게 일반적이죠. 이것도 써보고 저거 써봐서 다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 너무 천차만별이면 그 원인을 다시 분석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필수적인 매수자 절차에서는 먼저 거래 형태나 가격을 분석해야 되고,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돼. 적정성 분석하는데 보통 이럴 때는 이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 증권사로부터 적절성에 대한 평가 분석,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비슷하면은 좋은 거고, 비슷하지 않으면 왜 차이가 나는지 쟁점을 다시 또 재하청을 주고, 그래서 취득가격의 구성 원천, 배분, 구성 요인을 잘 분석해서 이것이 고객 원천이냐, 기술 원천이냐, 권리나 아니면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것이 그 적정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 적당한 가격을 주고 그 M&A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다. 떨어질 때까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타 밸류에이션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많이 있어요. 기업 구조조정 분야나 자금 조달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할 때도 적정한 값이 나와야 되고, 법원의 감정, 소송 지원 자료, 민사 청구 평가, 이것도 우리 회계법인이 많이 했고, 저도 아주 큰 법인을 많이 몇 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판결을 중재시키고 하긴 했었는데 판사들이 또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복수 검토를 하기도 하고 회계법인한테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사업타당성 평가 같은 거, 상호증에서 신고할 때의 기업가치 평가, 또 이전 가격, 국제 이전 가격,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그걸 할 때의 가격도 역시 이런 밸류에이션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대상에는 개별 자산도 있지만 복합 자산 또 복합 기업 아니면 전체 기업 집단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밸류에이션은 활발히 진행이 돼야 창업과 M&A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계속 유지 및 창출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이었습니다.